제 소리가 들릴까요? 네, 아, 들려요? 근데 제가 왜 네, 화면이 네, 안 네. 보이지? 아, 네. 보이네. 진정한 선생님 들어오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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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도 날씨가 뭐 여전히 추운 날씨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이제 영상으로 이제 올라가는 날이 좀 있네요. 네, 이번 주가 고비인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네, 토요구모 파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 먼저 하겠습니다. 네. 처음 그런 내가 나를 의심하면 데카르트는 말한다. 내가 내 영혼의 존재를 의심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의심하고 있는 나 자신을 의심하는 것임을 발견하게 된다. 나 자신이 의심하고 있음을 의심한다면 나는 실제로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이 사실만은 의심할 수 없다. 아주 아리송하게 들리는 글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할 일이 없어서 걱정이 없겠네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나는 영혼의 존재이므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사실이 의심된다면 이미 의심의 존재가 되고 맙니다. 자신을 의심하면 타인도 의심합니다. 의심하면 사랑도 치유도 없습니다. 참 데카르트가 아리송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두려울 게 없다. 내가 대책 없이 집을 정리하고 세계를 떠돌기로 한 것은 내가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게 있다는 사실, 지금 당장 모든 게 끝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버렸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당장이라도 모든 게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뒷일을 알아버렸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당장이라도 모든 게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뒷일을 따지고 성공과 실패를 재는 일 따위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은 두려울 게 없는 법이다. 좋은 결과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절망적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지도 그러지도 못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사람은 자포자기, 두문불출, 극단의 선택을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배낭을 메고 세계를 떠도는 여행을 떠납니다. 성공이나 실패,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날 수 있는 용기, 그 용기만 있으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사는 길이 보입니다.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가? 감각을 지닌 존재들은 볕과 공기의 비밀스러운 작용이나 모든 자연에서 비롯되는 수천 가지 고통을 감내하는 수밖에 없다. 감각적인 존재라면 형태와 색채 속에서 기쁨을 찾게 되어 있다. 쏟아지는 빗방울에도 어떤 사람은 지독한 외로움을, 어떤 사람은 한없는 평안함을 느낍니다. 볕과 공기, 형태와 색채가 안겨주는 감각은 느끼는 사람에 따라 고통도 주고 기쁨도 줍니다. 그렇다면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가? 결론은 간단합니다. 볕이나 공기가 아닙니다. 자기 마음에서 옵니다. 서점 문화운동. 서점은 공공 공간이다. 공공 자산이다. 나라와 사회를 더 도덕적이고 더 정의롭게 일으켜 세우는 인프라다. 민주주의의 기초 조건이다. 도서관과 같은 차원에서 논의되고 육성하는 정책이 수립되고 실현되어야 한다. 서점을 위한 문화운동, 사회운동이 전개되기를 기대해 본다. 서점은 특별한 공간입니다. 책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지식과 지혜, 문화와 문명을 만납니다. 더러는 서점에서 친구도 만나고 연애도 합니다. 공공공간, 공공자산도 되지만 특별한 개인 공간, 개인 자산이 되기도 합니다. 서점을 살리는 사회운동, 문화운동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 4가지 문장을 골라서 한번 같이 공유를 해봤습니다. 느끼는 감정이나 공감되는 부분들이 아마 있으실 텐데요.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재근 선생님부터 먼저 해주실까요? 내가 나를 의심하면 사실 어떤 일을 하려고 했을 때 그것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 진행이 잘 될 수 있을까? 하고 의심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혼자서 하는 게 아니니까 이 조직이라는 게 있고 또 이 옆에서 협력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모든 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울 게 없다. 참 우리가 신문지상 같은 데서 이 극단의 선택을 했다라는 보도를 보기도 했을 때 참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런데 여기서 배낭여행을 얘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날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 두려울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게 사실은 쉽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혼자가 아닌 이웃이 필요하고 또 친구가 필요하고 가족이 필요하고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가 하면은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가 해서 마음에서 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통을 감내하고
거기를 넘어서서 이 작은 마음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전 문화운동. 요즘 사실 서점은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반면에 도서관은 자주 가는데, 그게 그런 게, 이 서점은 정가 판매를 하잖아요. 근데 네. 인터넷 구매를 하면 10% 할인해주고 또 5% 적립해주고 또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면 도서관에 가서 빌려보는데 최근에 그 상호대출이라는 걸 이용을 하니까 제가 자주 다니는 이런 화도진 도서관이 아닌 주안도서관이나 서구도서관 이 책을 검색을 하다 보면 없는 게 왕왕 있거든요. 이 책이 시몬 드 보부아르라고 한 분이 쓴 노년이라는 책인데 이게 773쪽이에요. 벽돌책이에요. 근데 이 책이 2002년도에 나왔어요. 그래서 저기 출판사의 검색에도 안 나오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도서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딱 서울도서관에 한 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상호대처하니까 그냥 택배로 저희 집으로 이걸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읽기 시작했는데 요즘은 이 의지만 있으면 꼭 돈 안 들이고도 이렇게 책을 또 절판된 책을 이렇게 구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대 같았어요. 그래서 이 서점문화운동 하라고 사회운동 하라고 하는데 충분히 권장할 만한 그런 시대다. 또 제가 활용할 수 있어서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절판된 책도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군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강균환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그 책은 다시 돌려드리는 건가요? 김재근 선생님이 그 책이 한 권밖에 없는데 네. 보내주셨으면 다시 읽고 다시 보내드려야 되는 건가요? 예, 택배로 돌려보냅니다. 네. 그렇게 하는 거죠? 네, 네. 물론 이제 직접 가서도 가능하지만 네. 그걸 않고도 이 택배로 반납을 하는 거죠. 반납.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7시간이 충분합니다. 네. 그리고 장필길 소장님 오늘 네. 좋은 그 주제에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가 내 영혼을 의심하는 것은 여기에는 저는 자기 자신을 믿으면 사실 어떠한 일에도 자기한테 신뢰가 되기 때문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직원을 채용을 할 때 많은 걸 탐색을 하고 고민을 하지만 일단 자기 곁에 있으면 무조건 믿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과연 제가 그렇게 했는가를 한번 반성을 해보고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울 것도 없다도 똑같은 맥락으로 일단 어떤 자신감, 자기에게 확신이 있으면 사실 자기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그것이 젊었을 때는 성공과 실패의 어떤 갈림길이었다면 나이가 들었을 때는 내가 하는 일이 과연 다른 일인가 아닌가, 또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닌가, 뭐 등등 이렇게 구분하는 것 같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내려놓음의 그 용기라는 것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목표를 향했을 때
그걸 어렸을 때는 힘든 줄 모르고 무리하게 도전하지만 나이가 들었을 때는 이렇게 주변을 살펴가 보면서 자기가 하는 일이 정말 그 옳은 일인지를 생각을 해보고 아닌 거라면 모두에게 좋은 일이 아니라면 내려놓는 게 좋은 거 아닌가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가에는 나이가 들어서는 저는 이제 올해 그 26년도 말에는 제가 70이 되는 해예요. 옛날에는 정말 70대면 인생을 다 살은 분 같다. 어렸을 때 20대, 30대에는 야, 70 정도까지 사시면 참 많이 사신 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제가 와보니까 아직도 살 날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일론 머스크도 하는 말이 앞으로 10년만 더 살면 우리의 삶들이 많이 연장이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어쨌든 그런 마음처럼, 살고 있고요. 어쨌든 그냥 순간이 기쁨이고 오늘을 맞이하는 게 감사하고 그냥 그렇게 주는 공기가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가에는 그냥 순간 오늘 그리고 지금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거 그게 다 기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서점에 대해서는 제가 어저께 발표한 책에 나의 감성 깨우는 책 한 권의 힘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권의 책 속에는 세상을 마음을 중심으로 잡는 통찰이나 위로나 또 명쾌한 그러한 걸 제공을 한다. 그거를 만난다. 그런 게 책 속에 있었던 것처럼 서점에서는 자기 자신을 만난다. 자기의 정말 깊은 그 책을 통해 가지고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올해 이제 7수를 맞이하시는 축하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직 70 안 되셨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설레어요. 저는 다가올 80대, 90대, 100대, 내 모습이 어떻게 변해 있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갈까? 이런 것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는 나이 가는 게 두렵지가 않고 설레이고 그래요. 그래서 빨리 가는 것도 기다려집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공윤수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1번, 2번, 3번 이런 정도에서 제가 그냥 가볍게 느끼는 것은 그냥 결국은 우리 장래, 미래, 그리고 마음의 평안, 뭐 두려움, 결과, 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왔는데요. 제가 보니까 그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일, 장래에 대한 생각, 내일이나 먼 장래에 대한 생각들을 할 때에 그거에 대한 과도한 걱정, 대부분은 일어나지도 않을 수 있는 일이고 또 괜찮은 일인데도 보면 과도한 걱정을 하고 그거를 통해서 내가 두려움이 생기고 마음의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는 그런 삶들을 주로 살아가는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기는 한데 요즘은 어떤 그 장래에 대한, 그러니까 뭐 어떤 일에 대한 거를 계획을 하거나 뭘 할 때 조금 전까지는 막연히 내가 그냥 계획을 내 머릿속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세우는 정도에서 끝났다고 하면 요즘 제가 이제 조금 달라진 것은 그거를 이제 하든 안 하든 또 제대로 하든 안 하든 구체적으로 이렇게 요즘 AI가 좋으니까 거기다가 그냥 생각하는 걸 정리해서 그냥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그 나온 결과나 어떻게 할 일에 대해서 보고하니까
이런 어떤 막연한 두려움이나 과도한 걱정이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제가 아, 이거를 정리하는 거나 이런 게 정말로 안 됐거든요. 그냥 생각 안에서만 하고 그런 정도였는데 저한테는 이렇게 배우는 시간들이 그런 쪽으로 또 좋은 점들이 있고 또 결과에 대해서 보통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정리를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결과의 방향이나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던져줄 수 있으니까 거기서 제 마음이 정리가 어느 정도 되어지면서 그게 기쁨까지는 아니더라도 두려움이나 막연하면 없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거고 그래서 괜찮다, 좋다 요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도서관 이야기하니까 이제 요즘 보니까 아내는 이제 주로 이 책을 밀리 서적은 해놔도 전혀 안 읽고요. 책을 항상 도서관에서 책을 가져다가 읽거든요. 책을 그리고 또 자기가 꼭 읽고 나서도 사고 싶으면 사서 표시를 하고 하는 거는 자기가 책을 사는데 그거에서 아까 택배 이야기 하니까 그런데 서울에는 성북구에는 보니까 도서관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도서관들에다 가서 신청을 하면 우리 집 앞에 여기 보관대가 택배함처럼 보관함이 있어서 거기다가 다 갖다 주더라고요. 가서 내가 가서 꺼내오고 그리고 내가 읽고 나서 며칠,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주일 정해진 날짜에 그냥 책만 반납 버튼만 싹 누르면 가더라고요. 야, 그런 게 참, 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한테 굉장히 좋아졌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운영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확 줄어드니까 굉장히 효율적이다 생각은 들고, 저도 지난번에 얼마 전에 책을 읽은 것 중에서 일본에서 그 동네 서점을 바뀌는 그런 과정들이나 그런 모습들을 그려놓은 게 있었는데, 뭐 어차피 그 경제적인 어떤 그런 걸로는 동네 서점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을 것 같고, 대신 이제 그게 동네 사랑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가 되든지 또 아니면 그거를 정부나 지자체에서 문화 공간으로 활용해서 그것을 이렇게 유지하는 어떤 그런 형태가 되지 않으면 경쟁은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유영진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 주신 것들 듣다 보니까 오늘 맥락은 삶에서의 선택 그리고 내 결정, 자세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험이 제가 제일 부족하니까 뒤에다 자꾸 놔주셔가지고 이런 맥락을 보기가 참 저는 편한 것 같아서 항상 감사합니다. 그 첫 번째 내가 나를 의심하면 이 부분 보면 스스로에 대한 의심은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직업병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프로그래머 생활이랑 그다음에 품질 관리 쪽에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몸에 좀 많이 배 있어서 그러는데 근데 그 의심 때문에 혼자서 안 하고 자꾸 이렇게 함께 좀 더 함께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진재근 국장님 이야기 주셨던 것처럼 주변과 더 의지하고 평소에도 관계 유지 더 하려고 하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개발자도 자기 코드를 막 자신하면 꼭 오류가 나고 나는 못 찾겠는데 바로 옆에서는 그냥 들여다보면 쉽게 찾아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좀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강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움이 다른 자세를 취하면 설렘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나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이제 좀 다른 게 원래는 강의가 불가능해야 맞을 정도의 거의 공황장애급이었거든요. 이제 고등학교 때랑 이런 때는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제 대형 강의 같은 게 오히려 강연장 이렇게 커지면 더 많은 사람이 오면 편안해진 그 계기가 된 게 두려움을 바라보는 시각이 내 자신한테 그때는 의심이었는데 또 한쪽에서는 설렘으로 받아들이니까 강단에 올라가는 걸 설렘으로 받아들이고 사람 만나는 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확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의심하고 호기심 있잖아요. 의심하고 호기심도
실제는 다양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결국은 같은 시선인데 약간 각도를 어떻게 보느냐 요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를 바라볼지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 그걸 가지고 첫 번째 거 이야기를 들었고요. 두려울 게 없다 그때는 사실 신용불량자 생활을 할 때 2000년 때 그때는 정말 못 갚고 가는 게 사실 제일 두려웠어요. 빚 자체가 두려운 것보다 이 빚을 못 갚고 가면 내가 당한 것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다른 쪽이 또 당할 수가 있겠구나. 다른 사람이 그게 제일 많이 두려웠는데 이제 시간이 좀 이제 누리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어차피 내가 받아서 누린 거를 다 내 손으로 갚고 간다는 게 사실은 이게 안 되는 거구나. 눈에 보이는 건 사실 갚을 수가 있는데 제가 캐치 못한 거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다 갚고 가는 게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뻔뻔해지는 면도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뭐는 조금 이제 두려움이 남아 있냐면 그게 이제 좋게 이렇게 작용됐으면 좋겠는데 이웃하고 다음 세대에다가 나도 안 보이게 남기고 갈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요런 것에 대한 거 두려움과 그 다음에 기대 아니면 이런 게 동시에 좀 섞인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가? 요거는 요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었는데 태어난 김에 사는 것이라고 제가 제 MVP에 적어놨잖아요. 네, 근데 태어난 김에 산다는 이거를 사실 먹복이나 무력감 요 이야기가 아니고 기쁨으로 충만돼 있다라는 거. 아까 제가 너무 많이 받아서 누린다라는 그 말하고 맥락이 같은 건데 이거를 항상 충만한 걸 누리고 산다라는 거 보니까는 삶하고 그거 자체가 삶의 자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기쁨이구나. 그리고 늘 이거는 충만돼 있는 거니까 대부분의 순간에 기쁨이라고 하는 거는 내 선택하고 내 자세에 달려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점 문화운동 요거는 서점이라고 무조건 문화 이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책이 출판점은 될 수는 있지만 판매에서 끝나면 문화운동이 될 수 없다. 항상 그 생각이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온누리교회 두란노 서점을 갔는데 근데 거기가 바로 같은 서점이 계단으로 딱 위로 올라가면 토론을 할 수 있는 카페가 바로 위에가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돼야 문화운동이다. 일단 거기에 연결이 된다 그 생각이 들고 이번 주 일요일 날 오후에도 강민환 대표님 거기에서 갖고 있는데 생명의 길 교회라는데 거기에서 독서 토론 모임이 있거든요. 오후 3시에. 근데 이제 거기 그 모임을 당근에서 찾았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밀리의 서재하고 그 다음에 독서 토론 요게 서점 문화운동 요거에 전 오히려 더 가깝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근이라든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의 독서 토론 모임, 페이스북이라든가 또 진국장님께서 읽으실 때마다 블로그에다 또박또박 정리해 주시는 거 그거를 누군가 지켜보고 댓글 달고 댓글을 안 달아도 또 보고 느끼는 거 여기까지 가는 게 이제 문화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프라인으로 못하겠다. 종이책과 그 다음에 서점과 도서관 요거는 이제 그만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의 이제 호사가 돼가는 이런 시대가 된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들고 예, 그래서 묵상하고 목장 나눔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근데 여기처럼 내 개인의 시간과 성찰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사람들하고의 나눔까지 가야 결국 문화운동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들을 보면은 이게 이제 두려움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자신감이 이제 없어졌을 때, 이제 전 자신감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 자기 자신을 믿는 거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신감이 바로 서야 실제 무슨 일이든지 바로 할 수 있다. 제가 이제 재취업을 이제 계속 이게 하고 또 이렇게 재취업을 권유를 하는 입장에서 가장 첫 번째로 얘기하는 부분이 이제 자신감이라는 부분이거든요. 퇴직을 하면은 뭐 이렇게 자괴감에 빠지고 깊은 수렁에 빠지는 듯한 그러한 그 경험도 해보고 그런 데서 이제 자존감이 무너지고 자신감이 이제 바닥을 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계속 이제 느끼고 그 자신감을 다시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게 무슨 활동인가라고 하면서 이제 재취업 활동을 계속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또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필요한가 뭐 이런 쪽에 생각들을 많이 하고 정리를 해나가곤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유 대표님이 그 강의를 하는 게 좀 어려운 시기가 있었고 오히려 대형 강단에 가면은 이 두려움이 설렘으로 바뀌어서 강의를 아주 편하게 이제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제가 느낀 거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제 걸림돌하고 디딤돌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걸림돌이나 뭐 두려움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게 어떤 그 부정의 맥락, 약간 안 좋은 쪽인 마이너스 쪽의 어떤 생각이라고 봤을 때 설레임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이 디딤돌이라고 하는 거는 이 어떤 플러스 양의 생각이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에서 설레움으로 가는 그 과정이라든지 인생의 걸림돌을 치우면서 그것을 디딤돌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 이런 것이 결국은 이제 불행에서 행복으로 가는 그러한 길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서점에 대한 얘기는 이 동네에 보면은 그 어느 지자체나 보면은 이제 작은 도서관 해가지고 많이 이제 활성화가 돼가지고 이제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지자체의 어떤 그 재정에 따라 가지고 예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운영이 좀 축소가 된다든지 좀 운영에 에러를 느낀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면서 운영은 돼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그 읽을 수 있는 그 환경이라든지 그런 조건들은 책을 읽고자 하고 원하는 분들은 지천에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많이 조성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제도 만난 선배 중에 한 분이 이제 80이 넘으신 분인데요. 그분은 최근에 이제 도서관을 가신대요. 도서관을 가시는데 고전을 읽으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좋은 그 책을 여태까지 왜 이렇게 안 읽었을까라고 하는 그 후회를 하면서도 요즘에 그 도서관에 가서 고전을 읽는 그러한 재미가 아주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쪽으로 이렇게 참 생활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이런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지나면 좀 날씨가 영상으로 좀 돌아가고 하니까요. 네, 네. 감기 조심하시고, 네, 즐거운 또 휴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죠.